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잡으려 하고,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며, 과거에 좋았던 순간이나 상처받았던 기억까지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갑자기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상실감과 절망감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계속 부정화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의 힘이며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해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놓아주는 능력을 기르려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정말로 내가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만나는 교통 상황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기분이나 태도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날씨가 어떨지, 지하철이 연착될지, 오늘 만날 사람들이 어떤 기분일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이 모든 것들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의 건강 상태조차 완전히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가라고 조언을 해도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죠.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과 대응 방식이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우리의 행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에 빠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비 자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비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완전히 내 선택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원한 비가 내리네, 공기가 깨끗해지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관점과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놓아주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집착 성향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좋은 것은 확보하고 위험한 것은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뇌도 여전히 이런 원시적인 반응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릭 헨스는 이를 뇌의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나쁜 기억을 놓지 못하며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모두 이런 진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거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화내봤자 소용없어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완전히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맴돌면서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르는데,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특별히 더 강하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추억은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한 번 받은 상처나 억울했던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5배 더 강력하게 뇌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10개의 칭찬을 무너뜨리고 한 번의 실패가 여러 번의 성공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꾸중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날 하루 종일 그 일로 기분이 상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는 어떤가요? 물론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 기쁨이 꾸중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언젠가는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까지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의 통찰은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난감이나 물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미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5년 전에 가장 걱정했던 일들 중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과도하게 걱정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데이터죠. 놓아주는 연습을 할 때 가장 유용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쇠구슬을 손으로 쥐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 구슬이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꽉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심하게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손을 펴서 구슬을 놓아버린다면 즉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집착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분노라는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분노가 나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손에 든 화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 먼저 내 손을 태워버리거든요.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과거의 원망과 분노를 놓아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며 우울증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분노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 자신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가 현재의 나를 계속 아프게 하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놓아버린 순간 마치 뜨거운 구슬을 놓은 것처럼 즉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분노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본 사람들은 그 즉각적인 효과에 놀라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이 분노는 나 아프게 할 뿐이야. 이제 놓아버리자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라틴어로 et pentensi비인데 고대로부터 많은 지혜자들이 사용해온 구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을 통한 놓아주기 연습입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 MBSR을 개발한 존 카바진 박사는 호흡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와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집착과 걱정을 내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사람도, 이 상황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모두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갈등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설령 해결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갈등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지 않게 되고 더 현명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연습과 함께하는 놓아주기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들을 보면 감사는 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놓아주기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나 성장한 부분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힘든 경험조차 결국에는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이별의 아픔을 놓아주기 위해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평화를 해치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오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맡고 있는 냄새, 맛보고 있는 것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자기 자비심을 기르는 겁니다. 텍사스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 자비가 놓아주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란 내가 실수를 했을 때나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번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아지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놓아주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기대 없이 베풀 수 있으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도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에 너무 집착하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런 집착을 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아이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간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연습해 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못 앉았을 때,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가 늦게 나왔을 때, 이런 사소한 상황들에서부터 별일 아니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쇼핑을 할 때도 좋은 연습 기회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았을 때 즉시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이때 잠깐 멈춰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걸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SNS 사용에서도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SNS는 삶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해볼 수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 확실하지 않죠.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실수를 한 나 자신도 용서하는 거죠.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놓아주는 연습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포기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지만 놓아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욕심은 노퇴해 공부 자체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부담을 놓으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출근길에 교통이 막힐 때도 좋은 연습 기회예요.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대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의 원천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좌우되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놓아주는 능력은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놓아줄수록 더 자유로워지며 평화로워집니다. 분노에 집착하지 마시고 슬픔에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상황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욕구도 모두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연습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야 하는 과정과 같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